주인공 옥순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이 바로 계주 선희 씨였습니다. 선희 씨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며 누구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마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모임 회원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모임은 8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 통장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모든 회원이 함께 세운 원칙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돌아가며 목돈을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회원이 함께 관리 원칙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입출금 관리와 월별 정산,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는 회원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선희 씨가 전담해서 맡아왔습니다. 선희 씨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동네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세한 정산서를 함께 검토하며 개를 부어왔습니다. 옥순 씨에게는 이 시간이 한 달 중 가장 소중하고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야, 이번 달도 고생 많았어. 정산서 정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료 언니.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이런 일로 뭘 힘들어해요. 선희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매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작성된 꼼꼼한 정산서와 통장, 잔고를 모든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첨부해서 보여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옥순 씨는 선희 씨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손주들의 학자금으로 준비해둔 돈까지 모두 보태서 계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미연 씨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까지 아껴가며 계에 보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계에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혹시 생활하시는데 무리가 되지는 않으시겠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옥순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아, 선희 씨는 30년 지기야. 우리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모임 날인데도 선희 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선희 씨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회원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선희 씨 집을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며칠치 우유와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화분의 꽃들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 구급차가 다녀간 후 집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웃분은 그날 밤늦게 구급차가 왔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도 집에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선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각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어떤 회원은 1000만 원 가까이 계에 넣어둔 상황에서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안 되는 건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경찰서에라도 신고해야겠어. 회원 중 한 명이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바로 그날, 선희 씨의 조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희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 이모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이모께서 평소에 가족들에게도 병을 완전히 숨기고 계셨거든요. 혼자서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받고 계셨는데 저희도 돌아가시고 나서야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30년 지기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옥순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모임 통장의 인감 도장과 비밀번호를 선희 씨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원들은 급히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통장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한 회원이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선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동안 옥순 씨 며느리분과 자주 만나는 걸 봤어요. 시내 중앙병원 앞에서도 두 분이 함께 나오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봐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마다 두 분이 진지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옥순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희 씨가 죽기 전에 며느리와 병원까지 함께 갔다는 것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중앙병원은 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순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연아, 너 선희 씨 만났다며? 중앙병원에도 같이 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선희 이모를 그렇게 자주 만난 적이 없는데요. 다른 회원이 여러 번 직접 봤다는데. 뭘 숨기려고 그래? 솔직히 말해봐. 우리 모든 돈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30년 지기 친구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며느리가 매달 정성스럽게 들인 생활비를 모아서 넣은 것이었기에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배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 선희 이모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랬어요. 무슨 부탁? 혹시 우리 개돈과 관련된 이야기야? 미연 씨는 눈을 깜빡이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옥순 씨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솔직하고 꾸밈 없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옥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쉽게 의심하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지만 수천만 원의 거액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황에서는 누구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넘게 자신을 헌신적으로 모셔온 며느리가 나쁜 일을 했을 리 없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미연이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걸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조카가 이모의 유품을 차근차근 정리하다가 발견한 휴대폰에서 선희 씨가 생전에 미연 씨와 자주 통화했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자세히 보니 거의 매일같이 통화한 날도 있었고 그 중에는 마지막 정리라는 의미심장한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뭐야? 선희 씨가 도대체 뭘 정리하려고 했던 거지? 혹시 우리 개돈을 어떻게 처리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옥순 씨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서 며느리를 다시 불러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미연아, 조카가 선희 씨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봤는데 너랑 거의 매일 통화했더라. 마지막 정리라는 메모도 있고. 이게 뭐야? 혹시 우리 개돈 이야기 아니야? 어머니, 정말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선희 이모께서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그럼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우리 회원들이 평생 모은 개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은행에서는 상속 절차 때문에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미연 씨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순 씨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분명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중대한 비밀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연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잖아.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면 어떡해?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옥순 씨의 답답함과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정말로 나쁜 일에 연루되어 있을 리는 없다는 생각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옥순 씨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 영철 씨가 운영하던 작은 기계 부품 공장이 경영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던 시기였고 영철 씨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희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걸고서라도 도와주겠다고 간절하게 제안했었습니다. 영철아, 우리가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진짜 동료 아니겠어? 내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라도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선희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옥순 씨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남편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여보, 남의 돈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특히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자칫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선희 씨까지 모두 망할 수 있어요. 선희 씨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안전한 길을 찾아봐요. 결국 영철 씨는 선희 씨의 간절한 도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대신 공장 규모를 줄이고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는 아픈 선택을 통해 위기를 겨우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선희 씨와의 관계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뭔가 아주 작은 거리감 같은 것이 생겨났던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전처럼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 뒤에 작은 서운함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그때 일 때문에 선희 씨가 아니야, 선희 씨가 그런 복수심을 품을 사람은 절대 아니야. 30년 동안 지켜본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고. 옥순 씨는 자신의 의심스러운 생각을 스스로 강하게 부정하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혹시 그때 선희 씨의 진심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나 하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미연 씨가 먼저 옥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정식 문서들, 그리고 선희 씨의 친필로 쓰인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길 수가 없겠어요. 이건 선희 이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들입니다. 미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선희 씨가 직접 정성스럽게 쓴 긴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연 씨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고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하고 싶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평소 미연 씨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말 믿음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순 씨는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가 자신의 시한부 상황을 오직 미연에게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년 전 영철 씨가 제 도움을 거절했을 때는 솔직히 정말 많이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온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거절당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옥순 언니의 신중하고 현명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위험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막으려는 아내의 마음. 저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의 거절이 오히려 저에게는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옥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선희 씨는 원한이나 섭섭함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수술과 치료를 해봐도 기껏해야 3개월 정도밖에 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계모임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지 하는 문제였는데 많은 고민 끝에 미연 씨가 가장 믿을 만하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 미연 씨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말 책임감 있고 신중한 분이시거든요.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모임 공동통장과 인감도장, 공증을 받은 정식 위임장,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이름과 각자가 납입한 정확한 금액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상세한 명단과 장부가 깔끔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회원별로 받을 금액과 이자 계산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희 이모께서 자신의 개인 예금 3천만 원까지 모두 합쳐서 각 회원분들께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계산이 맞지 않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모의 개인 돈으로 모두 채워서라도 완전히 돌려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전해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읽어보시면 이모의 진심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옥순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선희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 책임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려던 치밀하고 따뜻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선희 씨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마지막 마음까지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선희 이모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본인이 아프다는 것도 완전히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계모임 회원들이 괜히 걱정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런다고 하셨거든요. 이모께서는 내가 죽고 나서 모든 걸 정리해서 전해주면 그때는 슬프더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모께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로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옥순 씨는 이제야 며느리가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혼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선희 씨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며느리의 마음과 동시에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를 의심하고 몰아세웠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너무 미안해. 선희 씨의 마지막 마음까지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어머니, 저도 이모와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이모께서 워낙 간절하게 신신당부하셔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씀을 못 드려서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미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것이 깊은 고민과 갈등, 끝에 내린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계모임 회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희 씨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고 미연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모든 서류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 씨를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려던 선희 씨의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 회원은 우리가 선희 씨를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 씨는 선희 씨의 장례식에서 상주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선희 씨의 온화한 미소를 바라보며 옥순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희야, 정말 고마웠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웠어. 내가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미안해. 너의 간절하고 소중한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미연이를 의심한 것도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 그 후 은행에서 복잡한 상속 절차를 차근차근 거쳐서 공식적으로 모든 계돈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희 씨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모든 회원들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약속된 이자와 함께 추가 금액까지 빠짐없이 돌려주었습니다. 회원들은 선희 씨의 마지막 선물에 감동했고 그 돈으로 선희 씨를 기리는 작은 추모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하고 깊어졌습니다. 이번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의 진심과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선희 이모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옥순 씨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그런 선택이 가장 현명하고 옳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사람의 따뜻한 진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깊이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 옥순 씨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급하게 의심하기 전에 충분히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침묵 뒤에도 깊고 진실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옥순 씨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배려와 사랑, 미연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려 했던 의리,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옥순 씨는 자신이 20년 전에 내린 선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중하고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선희 씨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선택 역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옥순 씨와 미연 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계모임 회원들 역시 선희 씨의 마지막 선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앞으로도 선희 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섣불리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선희 씨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연 씨처럼 소중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오해와 갈등을 감수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약속을 어기고라도 진실을 먼저 말하셨을까요? 또한 옥순 씨처럼 신중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선희 씨의 간절한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마다 정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대화를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침묵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헤아리려는 세심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옥순 씨처럼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연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희 씨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했던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